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원자재. 이제 원자재. 지금 구리값이 금값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리값이 금값이다. 엄청 많이 비쌉니다. 자, 요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철주 관련해 갖고 계속 상승세를 기록한 게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하고 굉장히 맞물립니다. 뭐 제철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오늘 관련 원자재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좀 드러날까? 앞으로. 원자재 슈퍼 사이클. 네, 이런 표현이 좀 드러나요. 네.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란 그러니까 진짜 계속되는 이 상승세를 그죠. 뜻하는 거죠. 그 어떤 순환 구조 내에서 지금 사이클 구조 내에서 상승 국면이 있고 하락 국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의 한 순서인가? 의견이 반반 아니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면서 네. 지금 시장의 모멘텀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고 오늘 1시간 동안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더 오른다는 겁니까? 이거에 네. 대한 해답까지 다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13,6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GDP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증시가 사실 변동성이 크게 없었어요. 네. 마무리가. 오늘 또한 뭐 마찬가지로 흘러갈 것 같고 제가 어제 13,500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보는 게 좋다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아직 그 모멘텀 유지 중입니다. 근데 좀 흔드는 구간이 단폭 이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증시에 대한 안정세도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측면 자체가 네. 오늘 하루 더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다소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모멘텀이에요. 오늘 또 네. 단기 조정 이 정도 단기 조정. 네. 단기 조정 뒤에 제 반등에 대한 구조정 정도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도 원자재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반응이 좀 좋아요. 어떤 질문이 왔죠? 또 원자재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고 원자재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또 대환영인가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적극적인 댓글 저희가 바로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사실 주제인 만큼 집중을 좀 해야 될 요소예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사실 구리거든요. 구리요. 네. 왜냐 요새 좀 각광받는 게 또 전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또 올해 들어 27% 상승했잖아요. 네. 구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네,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고 얘기한 오늘도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차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에서 즉각 반영하는 거는 사실 이제 구리예요. 네. 구리, 실버 이 정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실버를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칭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버는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실제 상품성만 따졌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금은동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으로 묶는 경향이 있지만은 네. 실버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구리 차트예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올랐어요. 네, 구리 성큼성큼.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더 갑니까? 회왕님, 여기서 더 가요? 더 갈까요? 지금 어떻게 끝났나요? 더 가나요? 이거죠. 네. 자, 근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슈퍼 사이클이면 그럼 쭉 가겠죠. 더 가는 거고. 네. 올라탔을까요? 항상 질문은 간단해야 돼요. 네. 슈퍼 사이클이면 더 가는 거고.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면은 네. 단기간 회복 국면에 의한 상승 국면일 뿐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유튜브에 구리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거는 마지막에 얘기 드려야죠. 그거부터 얘기해버리면 그럼 저 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트레이딩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도 같아요. 예.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오늘 이거를 먼저 좀 얘기를 꺼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잠깐 미증시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증시는 상승 반등을 더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는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60분 봉상 보면은 조정에 대한 국면이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적 모멘텀이 제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물가 안정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 고려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 채널 파동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으로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평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자재 빨리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앵커님?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중국 쪽에서 네.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죠. 중국이 되게 여러 국면에서 많이 제재를 가하네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 전 세계 40% 50%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다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그렇죠. 어,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가공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구리값에 대한 예상을 할 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실버랑 구리를 볼 때는요. 네. 제조업 지수를 많이 봐요. 음, 제조업 지수. 왜냐? 제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상품이니까. 자,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자재란 무엇인가? 원자재란 무엇이에요? 원자재란 뭘 만들 때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네, 요소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원료. 네. 이제 가공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원료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철금속 그렇죠. 그리고 구리 쪽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곡물에 요새 좀 옥수수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원자재에는 포함하진 않아요. 이 상품 자체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 구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구리. 구리에 집중해라. 네, 구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대세 산업이잖아요. 전기 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자, 근데 중국 쪽에서 가격 상승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사실상. 왜 그런 거죠? 가격에 대한 어떤 수입적인 부분을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에 대한 회복세가 좀 이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죠. 차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선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압력을 낮추는 제스처를 지금 취한 거예요. 네. 근데 제조업 지수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야겠고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가격도 상승할 텐데 가격은 좀 막아야 됐고 그러니까 난항인 거예요. 사실상. 너무 오르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원자재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개입에 나선 중국 정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측에서. 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원자재 시장의 안정 의지가 피력되고 있음. 리커창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 등에서 두 차례나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네. 비정상적 거래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바. 이겁니다. 비정상적인 거래와 투기 수요예요. 항상 가격이 오르면 따라오는 현상이죠. 사재기 현상. 네. 그죠? 사재기 현상입니다.
그럼 사재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상승이 이루니까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죠. 일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마스크 사재기 막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이치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으로 가도 괜찮지만은 안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 국면하고 너무 맞물려서 피해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나서는 제재는 가격을 누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아,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너무 밑에서 이런 암묵적인 사들임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아, 그거라도 좀 규제해야겠다. 아니, 너무 이제 1차원적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 국면에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다만 비정상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워낙 이런 투기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걸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차단을 좀 개선을 한 거죠. 네. 사실상. 자, 이러면 중국이 일단은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중국 정부가 두 마리 토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제조업도 또 회복은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까가 목적이에요. 잡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조금 하나만 늦은 잡아야 거 되지 아닐까요?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아야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더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어땠는데 왜 올랐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 봐요. 원인을 알게 되면 그죠? 좀 더 결과 추리가 쉬워진다는 말씀이신데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일단은 아니, 네. 지금 이슈는요. 중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한다는 거는 좀 집중 포커스는 맞추고 네.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예요. 잠시만요. 가격 상승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복합적인 그런 부분인가요? 자, 복합적 의미보다는 지금 일단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씩 네.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근데 요인이 두 개가 있죠. 자, 유동성 효과와 달러 약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양 시장 때 항상 찾아오는 그거예요. 부양 시장 때 돈을 풀면 풀수록 달러는 어차피 약화되고 네. 유동성으로 회복 국면이 들어갔는데 그죠? 이제 가격은 달러가 약세니까 절감이 되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회복세까지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리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미국 쪽에서 정확하게 3월 이후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죠. 지금 차트에서. 맞죠? 나스닥 차트인 줄 알았어요. 저 줄이 딱 그어진 시점이 3월인 거죠. 네, 2020년도 3월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딱 단행하면서 제로금리를 시작한 순간부터 돈을 푸니까 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네. 달러 약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 3월 중순까지 바닥을 쳤던 경기 사이클이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걱정인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일단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외적인 요건을 좀 따져봐야 돼요. 자, 원자재가 계속 오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달러가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야겠죠. 그죠? 이게 1번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인 상방 흐름을 기록을 해야겠죠. 그렇죠. 같이 그죠. 영향을 받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부러진다면은 네. 이제 상승에 대한 기반 자체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제가 꺼내는 대답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설비 투자 관련해서 내용이에요. 중국 쪽,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포함해서 주황색 선입니다. 설비 투자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요. 지금 과거 여러분들 우리 있었던 리먼 브라더 사태 위의 회복 국면과 같은 사이클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와 관련해서 같은 모양새를 보일 것 어쨌든 금융 위기였잖아요, 그때도.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비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 설비 투자가 지금 이 관점이요. 다시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기록된다면은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있지 않을까요?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가 네. 제로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아, 네. 그러면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회복 국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정책을 한다고, 그죠? 어제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제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과 이제 비친환경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이 설비 투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올해 뭐 이제 슈퍼 부양책이다, 4조 달러 규모에 대해서 인프라 네. 정책을 어마어마하죠. 펼치겠다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설비 투자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조업 지수에 네. 거기엔 뭐 구리가 안 섞이겠습니까? 아, 안 그래요? 당연히 섞이겠죠. 비철금속이 당연히 섞이겠죠. 설비 투자에. 정답이 이미 나왔네요. 그러면은 정답 이제 끝까지 얘기는 아, 네, 반전이 있을 수도 얘기는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야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설비 투자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과거 모멘텀과 구분해도 같습니다. 네. 최근 제철 주식이 계속적으로 오른 이유고 있고 아직도 전망이 좋은 이유는 이런 설비 투자 관련해서 호황기를 다시 한번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장 빠르게, 그죠?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투자 사이클에 대한 재현이 있을지 이걸 주목하는데 일단 인프라 정책하고 맞물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미국 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최근까지 나오는 건 바이든 정부가 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할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한다. 어쨌든 한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는 일단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달러 봐야겠죠. 네, 달러가 그죠. 지금 약세. 자, 화면 잠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약세가 계속 이어져야 또 구리 상승과 이어진다는 뜻인데. 네. 최근에 사실 이 점에서- 달러가 네. 약세가 걸렸죠. 네. 그죠? 달러가 약세가 걸렸어요. 달러가 약세가 될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불을 붙입니다. 상황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달러가 왜 다시 또 약세로 돌입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잠시만요. 원인을 또 분석해야지. 그죠? 결과에 그래서 달러가 네.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냐가 바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근거 있는 분석입니다.
근거 있는 분석이에요, 굉장히.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이제 리포트 자료 기반으로 해갖고 평가하고 제 의견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유튜브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자재 가격 오른 것 같은데라고. 아, 그것도 예상을 맞는 들었어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돈을 풀면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 그러면 원자재 맞물리는 당연히 얘기. 가격 상승이 네.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풀면 원자재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미국에서 풀면은 달러도 떨어지겠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달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깐만요. 잘 안 보이죠? 라이트하게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하방 국면으로 달러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게 코로나19 이후의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코로나19 작년 3월 이후입니다.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힘을 붙일 수 있었던 거다라고 평가를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해왕님, 달러는 더 떨어질까요? 라고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정답이겠죠. 누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셔주시면 안 될까요? 회원님, 가격이 네. 더 떨어질까요? 아, 네.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달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렇다면 조건이 성립되네요. 조건이 성립되죠. 근데 왜 떨어지냐를 또 알아야겠죠. 네. 그냥 결말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럼 제가 공부가 좀 안 돼요. 성급해요, 오늘. 네. 네, 앵커님처럼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달러가 약세가 나왔던 요인을 알아야지 달러의 변수가 언제 생길지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해주신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됐다. 이 점 말고 또 다른 점은 그럼 어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랑 거의 맞는 이치인데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우리가 최근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업되면서 어떤 기대감이 풀렸었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야, 이제 돈 푸는 걸 줄이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테이퍼링 언급이 그죠.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다운되고 달러는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 속에 강세를 기록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연준 의장 옐런이 금리 인상 시기 도래한 것 같아라고서 언급하자마자 시작된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 안정됐고 연준은 제대로 밝혔죠. 야, 아직 아니야, 안 해. 최근에 뭐 이제 이 부의장이 네. 테이퍼링을 좀 해도 괜찮아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연준의 전반적인 입장 시그널은 아직까진 아니야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제스처도 취하고, 그죠?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진전되면서 지금은 안 하겠네라고서 시장이 보이고 있는 국면이에요. 시장은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물가 안정됐네, 고용 아직 안 됐네. 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파월의 입장을 믿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한두 달은 더 상승 하방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시장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은 네. 올해 9월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대대적인 평가예요. 9월까지. 9월에.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 전까지는 네. 좀 달러가 약세일 것이다. 그죠. 달러에 대한 약세가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은,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달러가, 저는 일단 9월로 하는데 여기 나오는 거 평가를 해볼게요. 미 연준에 대한 전환, 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 시그널이 과시화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연말경.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요. 그러면은 빨라야. 달러가. 달러가. 예. 그러면은 굉장히 얘기하면은 일단 원자재에 대한 어떤 가격 조건은 수렴을 하네, 이거예요. 가격 조건은 수렴을 하네. 자,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게, 자, 이제 구리값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진짜 결론으로 네. 다가가고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앵커님이랑 좀 합을 좀 더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사놓고 고민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달러를 사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분이 작년에 마이너스 원유 때 원유 ETF 샀다가 몸에 살이 생기는 줄 아셨다고. 저 원유 ETF를 샀다가 네. 몸에 살이 생기는 줄 아셨다고. 몸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막 오를지 어떻게 아. 될지 그 불안감에 그게 기다리셔야 했잖아요. 그게 오르는 진짜 순간에.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힘드셨을까요? 자 달러 인덱스 잠깐만요. 네. 구리 차트랑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구리는요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고 달러는 조금 달라요. 자 구리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리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듯 조금 다르다고 그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는 조정 모멘텀을 겪긴 해요. 네. 최근에도 겪었던 과정 중에 하나고. 네. 근데 전반적인 사이클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연준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 발표 그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독주를 막을 것이다 라고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추가적인 이 채널에 대한 구성 요소를 너무 완벽하게 맞추고 있다. 왜냐, 연준은 아직까지 더 별 생각이 없다라고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더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그렇죠. 시기에. 아니 지금 이 시기에는 좋아요.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올라갈 낮은 거니까. 가격이니까 네. 저평가돼 있는 가격에서 가지고 있어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원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화와 달러 관련해 갖고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 이상에 대한 수익 실현은 힘들어요. 워낙 이제 원화 관련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엄청 큰 금액을 담그지 않는다면은 저는 사실상 기대감을 좀 낮춰라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봐야겠죠. 예,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사실 이제 원자재 봤을 때 이제 주봉에 대한 위치값을 기록한다면은 과거 형태랑 좀 보도록 할게요. 쭉쭉 과거로 자. 가면. 자, 우리 보이시죠? 네. 자, 과거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회복 국면에 대한 부분이고. 와, 지금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좀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우리 근데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지 맙시다. 그림으로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더 오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조정은 줄 겁니다. 조만간. 네. 네, 조정은 줄 거예요. 지금 왼쪽과 같은 1차 조정에 대한 단가는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이 시장에 맞물려서 2차 상승에 대한 기반을 준비하는 게 좋다. 저는 이 평가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서 대대적으로 제재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한순간 이때 2010년과 같은 조정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섰기 때문에. 그죠? 조금의 조정은 있을 그죠. 것이고. 중국도 이걸 막진 못해요. 네. 다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래라든가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네. 이제 구리값에 대한 상승 포인트를 다소 누르는 상황에 대한 연출이 있을 거예요. 네. 다만 다시 이 사이클의 순서상 매수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4포인트 있죠? 여기 4.0000 이 자리값. 이 자리값을 전 좀 주시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재반등 구조. 지금 단가는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손절에 대한 위치값도 정확히 안 잡힐 뿐더러.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요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지금 제동 걸리나. 자, 요점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네, 최종 정리입니다. 자, 원자재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네. 달러에 대한 어떤 저평가 하방권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일단 달러에 대한 평가는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라인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채널 구성이. 그리고 지금 모든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합쳐서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앞으로 올라갈 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2008년에 나왔었던 2009년에 나왔었던 슈퍼사이클 네.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높다. 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이 그러면 또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아니죠. 중국 제재 나왔다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중요한 이미 거 다 들고 얘기해 계신 드렸는데 분들에게는 굉장한 네. 좋은 소식. 이미 들고 어. 중국 제재 나섰는데 지금 매수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혹시 해도 되나 네. 싶은 마음에 지금 너무 급하지 질문을 마세요. 드렸어요. 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알려드리고 천천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음. 슈퍼사이클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차트가 뭐예요? 주봉이에요. 일봉도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네. 완전 초거시적인 사이클에서 놀고 있는 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날 때 크게 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값 조만간 올 거예요. 너무 섣부르게 하지도 마시고 네. 중국 제재하면은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 모멘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이후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가 좀 약화되고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강한 국면에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은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원자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원자재보다는 이제 네, 관련주를 원자재 관련주. 많이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철주 이런 아, 거 관련해서. 그쵸. 제철주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네. 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만 말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최종 오릅니다. 네. 결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슈퍼사이클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이것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쿠퍼 했어요. 쿠퍼 굴입니다, 여러분들. 굴이 원래 많이 안 다루는 종목이죠. 해외 선물에서도 사실 우리가 나스닥, 골드, 오일 이렇게 많이 보지만은 네. 이게 비주류 상품은 아니에요. 사실 선물에서도 굴이 선물 이러면 유명해요. 그렇군. 다만 우리가 접근도가 낮았을 뿐인데 네. 제조업 지수와 밀접한 연관을 진다. 이게 1차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상입니다.